그 지난달에 그 백홀데이를 운영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는 지점에 육성지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50분 들으셔서 그 신입 FP들한테 텐코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분 동안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신입 FP가 텐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신입 FP가 와서 텐코를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죽습니다. 신입 FP들이 와서 뭐 2, 3개월 일하다가 갈 곳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그죠? 결국 뭐냐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갈 곳이 없으면 영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텐코를 안 시키면 죽는다는 각오로 텐코를 시키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좀 말씀 하나씩 하나 드릴 텐데 텐코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재에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서 텐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전화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전화할 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번 전화하는 계획들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자체가 FP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입 FP들이 평상시에 보험하기 전에 그렇게 전화 많이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영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FP들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사실은 뭐예요? 그들에게 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칭할 수 있는 코칭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FP가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텐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식해야 되는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코치님들 실제로 영업하실 때 텐콜 하셨나요? 지금은 텐콜하고 계신가요? 가리키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았던 거를 가리키는 것하고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텐콜이라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하고 실습하는 건데 이 자체를 교육에서 끝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코치님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텐콜을 하시면서 FP를 가리키면 현장에 있는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않는 것을 누군가한테 가리키는 것, 그것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콜할 사람을 말하면 즉 뭐냐면 FP들한테 요 가만 고객 발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시면 텐콜할 사람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만 고객 발굴이라는 허들을 넘기셔야 되는데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생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감정, 즉 행동을 하기 전에 망설이게 만드는 감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행동의 허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가만 고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주는 게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발굴할 수 있는 훈련, 즉 가만 고객을 발굴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그들이 가만 고객의 명단을 쓰도록 하는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전화할 사람에 계약할 사람에서 전화할 사람의 기준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아마 그 백홀 과정 들으신 육성 지점장님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쓰는 방법을 선택구 작성에서 작성 후 선택의 방법을 바꾸는 거. 쓰는 방법도 바꿔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매일매일 20개의 연락처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주고요.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고요. 옳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매일매일 행동을 시키고요. 요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가만 고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코치님들이 많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러죠. 그러면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올바른 기준은 뭐냐면 계약할 사람에서 전화할 사람으로 기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FP들은요 가만 고객이라고 그러면 계약할 사람 찾죠. 그죠? 그러면 계약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친하고 잘 알고
뭐 보험을 계약할 가능성 높은 사람을 찾는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계약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사람이 아니라 전화할 사람을 찾는 건데, 그래야, 왜냐하면 계약할 사람 찾으면 찾기 어렵고 숫자 줄죠. 계약할 사람 찾아 쓰라 그러면 몇 명이나 쓸까요? 많이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할 사람이라는 개념을 버려주고, 전화할 사람은요, 찾기 쉽고 숫자 늘죠. 여기 계신 코치님들, 신입핀도 핸드폰에 과연 몇 명이나 이름이 적혀 있는 줄 알고 계시나요? 핸드폰에 분명히 가만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과연 가만 고객이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결국 첫 번째로 가만 고객의 결정 기준을 계약할 사람에서 전화할 사람으로 바꿔줘야만 텐콜할 사람들이 생긴다.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텐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만 고객은 어떤 사람이냐? FP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연락처 중에서 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 고객이 맞을 거예요. 두 번째,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품을 제안하고 PT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가만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PT는 할 수 없어도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만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어프로치도 못해도 내가 한번 전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가만 고객일 겁니다. 네 가지는 모두 다 가만 고객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소한의 조건은 뭘까요? 최소한의 조건은 뭘까요? 최소한의 조건은 전화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전화를 해야 만나는 거 아닐까요? 만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FP분들은 전화 못할 것 같으면 빼고, 어프로치 못할 것 같으면 빼고, PT 못할 것 같으면 빼고, 오직 이 사람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만 고객이 늘까요? 안 늘까요? 영업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친한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몇 명 만나지만, 그 다음에는요. 그런 사람들 없어지면 누구 찾아갈까요? 그때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굉장히 FP분들의 가만 고객의 생각이 왜곡돼서 축소되거든요. 그러면 이 축소된 상태에서 텐콜을 할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텐콜 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판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가만 고객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가만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김주영 코치님이신가요? 코치님 맞으시죠? 네. 그러면 한번 제 강의가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여셔가지고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아마도 몇백 명, 어떻게 하면 1000명 넘을걸요? 핸드폰에 연락처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육성 코치님들이나 지점장님들이 오늘 당장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일부터 설계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FP.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FP 같은 데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가만 고객은 몇 명일 것이냐? 그때 여러분들의 가만 고객에 대한 관점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서 뭐 10명,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전화할 사람을 생각하는 걸까요? 당장 계약할 사람을 생각하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코치님이랑 지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FP분들은 가만 고객을 많이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가만 고객에 대한 생각이 계약할 수 있는 사람만 찾는다면 FP는 여러분보다 훨씬 빨리 가만 고객이 소진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텐콜을 시킨다고 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만 고객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가만 고객의 기준을 바꿨다고 사람들이 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작성 방법인데요. 이름을 쓰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선택후 작성, 즉 골라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쓰고 고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FP한테 가만 고객을 작성하라고 할 때 골라 쓰라고 하시나요? 쓰고 고르라고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골라 쓰라고 할 겁니다. 이름 적어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FP가 골랐을 때 고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화할 사람을 고를까요? 계약할 사람을 고를까요? 여기서 또 계약할 사람을 고르겠죠. 결국 뭐냐면 골랐으면요, 말씀드렸지만 찾기 어렵고 숫자 안 늡니다.
그죠? 두 번째, 이름 쓰고 오르면요. 찾기 쉽고 숫자 늘겠죠. 결국 뭐냐면 제일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 FP에게 가망한 고객을 발굴하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랍니다. 골라 쓰는지 쓰고 오르는지. 그래서 작성 방법을 바꿔야 탱콜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사느냐?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장 안 되는 겁니다. 10월 달에 백홀 과정을 진행하면서 FP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을 복사시키는 겁니다. 핸드폰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에 보면 사람도 있고요. 사람 아닌 것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연락처를 그대로 쓰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쓰라고 그러면요. 자꾸 골라요. 누굴 고를까요? 처음에는요, 뭐 건물, 지명, 뭐 이런 거 빼다가요. 나중에 누구 뺄까요? 결국은 사람을 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사람, 나랑 안 친한 사람, 잘 모르겠는 사람, 불편한 사람, 결국은 나중에 누구만 남을까요? 편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편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돌아가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또 원래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은 그래 첫 번째 그대로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썼으니까 거기 그 중에는 가망한 고객과 가망한 고객 아닌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OX를 기재하게 하는 겁니다. 가망한 고객은 O, 가망한 고객이 아닌 사람은 X, 가망한 고객인 연락처는 O, 가망한 고객이 아닌 연락처는 X.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냐? X에는 이유를 달게 해야 됩니다. 왜 X라고 친 이유를 보면 FP가 갖고 있는 가망한 고객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 OX, 이유 이 순서로 가르쳐야 되는데 현장에선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행하지 않죠. 그냥 쓰는 것들을 FP한테 맡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P에게 가망한 고객을 발굴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망한 고객을 쓰라고 하죠. 그럼 100% FP들은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겠죠. 그러면 탱콜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핸드폰 복사는요.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가가이드라고 하는 상호 쓰게 하는 겁니다. 강남구청 지명이죠. 쓰게 하는 겁니다. 강재원 사람 이름 쓰게 하는 겁니다. 김재수 개표라고 FP 도 쓰게 하는 겁니다. 가오가든 가로세로 네라트 결국 핸드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 쓰게 하는데 왜냐? FP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은 잘 적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 연락 안 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사람이 아닌 연락처 이 사람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밑에를 다 제외하고 요 빙산에 위만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 과연 얼마나 버틸까요? 네? 오래 버티지 못하죠. 결국 뭐냐면 이 밑에 사람들을 다 쓰게 하는 것들이 우리 그 코치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름을 썼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OX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FP가 O를 친 사람들은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O 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여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라고 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연락한 지 15년 이상 됐대요. X일까요? O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고등학교 동창은 가망한 고객일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사람이 가망한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FP에게 오랫동안 연락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15년 이상 연락된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백홀 과정에서는요,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면담 약속 잡아내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FP는요, 조금만 연락한 지 오래된 사람을 동그라미로 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빼겠죠. 그러면 핸드폰의 연락처 중에서 얼마가 날아갈까요? 좀 오랫동안 연락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빼버리면 텐콜할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결코 나오지 않겠죠. 또 두 번째, 정상이라는 사람은요, 둘째의 친구 학부모예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에요. 자주 얼굴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은 가망한 고객일까 하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만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나랑 같은 바운더리에 살지만 나랑 자주 보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들 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친척인데 왕래가 거의 없대요. 가만 고객일까 아닐까? 판단해 보십시오. 결국은 뭐냐면 FP가 스스로가 무언가의 그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때문에 가만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다 X 쳐버리면 결국 이 FP는요 핸드폰의 연락처를 다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럼 결코 텐콜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어떤 거냐, FP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연락 안 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가만 고객으로 바꿔줘야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쓰게 하고요. OX를 치는 걸 보고 확인해서 고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별을 하지 않으면요, FP는 결코 텐코라서라를 만들 수가 없겠죠. 세 번째, 그런 다음에 가만 고객 발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훈련하느냐입니다.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입사했는데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3개월만 지나가니까 갈 데가 없대요. 분명히 갈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대요. 그런 사람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만 고객을 발굴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런 사람한테 텐콜 시키면 과연 텐콜을 할까요? 결코 못하겠죠. 결국 뭐냐면 육성 코치님이나 지점장이 하실 건 뭐냐, 하루에 매일매일 20개의 연락처를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연락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연락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육성 코치님들이나 지난번에 강의 들었던 육성 지점장님들 계시지만 육성 코치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매일매일 20개의 연락처를 말씀드렸지만 복사하듯이 그냥 매일매일 써보십시오. 그럼 한 달에 한 400개 정도 연락처가 쓰여지겠죠. 한 달 정도 여러분이 해보시고 과연 내가 영업할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살펴보십시오. 아마 한 달 동안 매일매일 20개 연락처 적으시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연락 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네.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한테는 영업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FP한테 제가 가르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육성 지점장님이나 육성 코치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매일매일 똑같이 하셔야 그들에게 텐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적지 않으면요, 전화 못하죠. 왜? 적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할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적지 않으면 약속 없죠. 약속 없으면 계약도 없죠. 결국 뭐냐면 텐콜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FP를. 함께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고객을 발굴하는, 즉 텐콜 할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1단계 가만 고객 기준, 계약할 사람이나 전화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2단계 가만 고객 발굴 훈련, 선택 후 작성이 아니라 작성 후 선택을 가지고 매일매일 20개의 연락처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만 FP가 그렇게 생깁니다. 교육한다고 FP의 행동이 바뀔 거면 여러분들을 굳이 모시지 않고요, 전체 사내 방송으로 제가 1시간짜리 방송을 찍어서 텐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 고객 발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시간 강의하면 다 바뀌어야겠죠. 교육으로 된다면. 하지만 영업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즉 행동을 바꿔주는 것들은 여기 계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행동하셔야 FP가 텐콜할 사람이 생깁니다. 사람이 없으면 텐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지점장님이랑 코치님이랑 매일매일 오셔서 20개 연락처를 쓰시면 텐콜은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매일매일 20개 연락처를 쓰지 않으시면 텐콜을 여러분들 육성 지점에, 여러분들 센터에 접목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딱딱하고 무섭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경험한 텐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가망고객 분석 및 TA 시도인데 전화기를 들어야 텐콜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성된 가망고객한테 자신 있게 전화를 에피가 전화기를 들려면 또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가 가망고객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가망고객 상황이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어떤 전화를 할 수 있을지가 나오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을 그룹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RP를 적용하고 다 다른 RP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룹화 시킬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가망 고객이 맞는 어떤 전화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겠죠. 왜? 육성 코치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영업할 때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들려고 하니까 얘한테 뭐라고 할까라는 말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결코 전화기가 잘 안 들립니다. FP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친한 사람 말고 안 친한 사람들한테 FP들이 전화할 때 뭐라고 할까 생각날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전화 걸기를 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때는 뭐냐면 분석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FP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분석 방법을 바꿔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추상적으로 FP들이 머릿속으로 고객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할지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손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화할 때 망설임, 즉 내가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름 썼잖아요. 이름 썼죠? 이 옆에다가 시장, 친숙도, 접촉 빈도, 판매 과정, 전화 심리 5가지를 분석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점에 가시거나 사업단에 보시면 백홀데이 하면서 요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그 방법들을 유인물로 매뉴얼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시장은 뭐냐면 어디에 속하는지, 친숙도는 친한지 안 친한지, 접촉 빈도는 얼마나 연락을 하는지, 판매 과정은 어떤 판매 과정을 진행했는지, 전화 심리는 내가 고객한테 전화할 때 어떤 마음인지 늘 분석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서 요걸 5가지를 분석해서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자체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한 줄 이름을 쓰고 분석하려면 적어도 20초, 30초 걸리거든요. 그러면 FP가 그 고객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겠죠. 그러면 자꾸 전화할 때, 내가 상대를 모르면 자꾸 전화할 때 이 전화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꺼리껴지는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객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고객을 3가지 부류로 분류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현재 지인이라는 그룹으로 분류할 거예요. 현재 지인은 뭐냐면 현재 내가 잘 알고 지내는 가망 고객이에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과거 지인은 전에는 잘 알고 지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과거에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다가 지금은 그 바운더리를 떠난 사람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일반 지인은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들,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들이겠죠. 이걸 분류하게 하는데, 여기다 가망 고객과 친숙도와 접촉빈을 추가해서 에피스로가 3개를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현재 지인은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식사를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친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적으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없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이랑 저랑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밥 먹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사람. 두 번째, 접촉 빈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거나 전화하는 사람들, 즉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얼굴 보는 고등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 현재 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 지인은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랑 친했기 때문에 식사는 가능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냐? 경조사에만 얼굴 배우는 전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나랑 친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또 일반인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식사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개인적으로 밥 먹자고 하기엔 되게 어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주 보긴 하는 사람, 즉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보는 거래처, 즉 뭐 슈퍼마켓 사장, 이런 사람들 나랑 얼굴 매일 보지만 밥 먹기는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죠. 어색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1년에 한 번은 통화하는 사람, 동창회에서만 보고 통화만 하는 사람들. 왜? 동창이니까 알지만 내가 밥 먹자고 하기엔 둘의 관계가 없죠. 세 번째, 1년에 한 번도 통화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퇴사 후 통화하지 않은 동료들. 전에는 같이 생활했는데요. 지금은 헤어지고 나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밥 먹자?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내 핸드폰에 이름은 있는데 통화 기록이 없거나 얼굴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하고 밥 먹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현재 지인, 과거 지인, 일반 지인으로 구분해서 해놓는 겁니다. 요게 세 번째로 이제 그룹화를 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 양식에다가 과거 지인, 현재 지인, 일반 지인 하는 거.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이걸 진행하다 보면 FP는 어떨까요? 한 가망고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생각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코치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용중이라는 사람을 학연이고 연락처를 자주 하고 연락을 친숙도가 높고 연락은 자주 안 하고 계약하고 편하다 이렇게를 한 사람과 대화하려면 여러분이 30분 동안 면담하면 몇 사람의 가망고객과 면담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FP랑 면담을 해서 가망고객과 관련된 면담을 하면 1시간에 30분에 5명도 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면담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TA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TA 매칭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정한, 그 시기에 가장 적정한 RP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화의 TA를. 그래서 FP들은요, 고객들한테 어떤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잘. 그래서 정확하게 FP가 어떤 전화를 할지를 매칭을 시켜주는 것들인데, FP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코치님들은 FP에게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런 RP를 쓰는 거다. 이런 사람은 이런 RP를 쓰는 거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셔야만 그들이 비로소 전화를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TA 가망 종류는 뭐냐면,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요. 관계 형성이라고 해서 내가 영업으로 접촉하지 않은 사람과의 영업적인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내가 영업한다라고 고객한테 알려주는 전화예요. 왜? 신입 FP들은요, 영업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죠. 또 영업하는 걸 알 수도 있지만 내가 영업한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내가 영업하지 않은 사람들, 보험회사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영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보험 영업한다는 걸 알려주는 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관계 개선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려면 뭐죠? 친숙도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친숙도를 높여주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은 뭐냐면 영업하는 건 아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거절을 당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영업한다는 걸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관계 정립은 내가 고객에게 보험 영업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내가 당신한테 보험 영업 하겠다는 걸 알려주는 전화고요. 관계 유지는 전체 가망 고객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RP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RP를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백홀데이에 운영했던 교재를 보시면 여기 있는 RP들이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P에게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FP가 전화를 들 수 있겠죠. 그래, 첫 번째가 판매 과정과 전화 심리와 그룹.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거와 지금 설명드린 5가지 RP 내용을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RP를 매칭해야 되는데
FP들은요, 스스로 어떤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P의 명단을 확인해 가면서 각각의 사람에게 어떤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TARP를 보시고 RP가 어떤 RP인지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씀드렸지만 전화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1번 RP, 2번 RP, 3번 RP 쓰고 어떤 사람은 2번 RP, 3번 RP, 4번 RP 쓰고 이렇게 해서 RP의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말씀드렸죠. 교재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가망 고객 명단을 쓰고요. 그들에게 어떤 전화를 할지까지 정해지고요. 그게 완벽히 정해져야 비로소 FP들은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텐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도 네가 정하고 FP가 정하고 정한 사람에게 전화할 내용도 당신이 정하고 그거를 하루에 10명씩 꼬박꼬박 하고 FP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름 적는 거, 이름 적는 방법, 또 이름 적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전화를 해야 되는 방법,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시면 FP는 절대 텐콜을 할 수 없죠. 그러면 텐콜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 만나다가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결국은 전화할 때도 갈 곳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코치님들은 그들을 육성시키는 사람들이니까 가망 고객이 없다 그러면 그건 네가 없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하면 육성 코치의 역할은 뭘까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기고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죽게 하고 그게 육성 코치나 지점장의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다. 실제로 10명과 통화하려면요. 매일매일 전화할 사람이 이름이 적혀져야죠. 매일매일 10명 이상의 이름이 적혀져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에 전화할 사람을 20명 적게 해야 되니까 하루에 20명 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노트에 텐콜란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이름은 매일매일 적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생각해서 매일매일 10명의 이름 적을 수가 없겠죠. 100홀데이를 운영할 때 실제로 성공 노트를 봤더니 영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하루에 매일매일 10명 이상 적은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입분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인원을 많이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20명을 적게 하려면 10명 이상 적게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20개의 연락처를 적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명단 나오지 않을 거다. 두 번째, 각 적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RP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뭐냐? 그 사람과 매일매일 RP대로 통화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으면 FP들은 매치를 합니다. 편한 사람들한테 며칠은 텐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 3일이 지나고 2, 30콜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콜수가 떨어지죠. 근데 콜수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겠죠? 그때는 뭐냐? 콜할 사람들이 없는 문제로 해서 콜을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성공 노트에 어디든 명단을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을 매일매일 10명 이상씩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RP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 사람마다 필요한 전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화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RP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화 범주 내에서 어떤 전화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한 번 전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 전화할 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1단계, 2단계 이름을 적고 분석하고 매칭시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턴콜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점장님이랑 코치님들이 말씀드렸지만 100콜 할 때 유인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일주일만 해보시는 겁니다. 매일 20명 쓰고 매일 분석하고 매일 어떤 전화할지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콜을 매일매일 일주일 해보시면 해보시고 나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하면 FP를 텐콜 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텐콜을 시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이번에 과정 진행할 때 그 육성 코치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텐콜이라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쉽게 하라고 얘기했는지 반성이 되더라. 왜?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나 텐콜을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텐콜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볼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는 정말 고민해보지 않을까요? 고민되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텐콜 이후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후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전화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 말, 계획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계획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뭐냐? 텐콜을 지속적으로 해야 영업에 영향을 주고요. 활동량에 영향을 주고 업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텐콜의 3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가망 고객 발굴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20명의 연락처를 작성하는 거. 지금 제가 3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20명의 연락처를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아닌 것도 매일매일 쓰게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쓰고 난 다음에 가망 고객에 대해서 어떤 전화를 할 건지를 매칭하는 훈련. 세 번째는 전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음에 대해서 다음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 계획을 수립해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가망 고객 발굴 훈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 양식 말고 여러분이 쓰는 어떤 양식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쓰게 하고 연락처를 쓰게 하고 OX를 구분하게 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어떤 순서도 근데 표준화는 걸 쓰는 게 좋겠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전화를 몇 번 할 건지를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FP들은 전화기를 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텐콜 달력을 활용하는 여러분 성공 노트에 보시면 예를 들면 오늘이 11월 4일인가요? 4일이라고 하면 오늘 전화했으면 3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통화가 된 사람, 통화가 안 된 사람, 하나는 시도를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통화한 사람은 다음번 전화할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요? 2주나 3주나 한 달이나 있겠죠. 또 오늘 통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다음에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다음번 계획을 수립해야죠. 언제? 2주나 3주나 한 달. 또 오늘 내가 전화를 못한 사람은요. 또 다음번 전화할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1주나 2주나 3주나. 그러면 오늘 10명을 했으면 난 앞으로 몇 명의 콜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10명의 콜이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에 10명의 계획이 수립될까요? 수립되지 않겠죠. 결국 뭐냐면 오늘 10콜을 하고요. 오늘 10콜하고 다음번 계획, 즉 원콜은 전화가 아니라 전화한 다음에 다음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콜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되든 통화가 안 되든 뭐 내가 전화를 못 하든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노트 6개월짜리 쓰시니까 오늘 전화했으면요. FP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은 다음번에 언제 전화하겠니 물어봐서 다음번 계획의 날짜를 가서 거기다가 이름을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된 사람은 동그라미, 그리고 전화 날짜, 통화된 사람 X, 전화 날짜, 시도하지 못한 거 X, 동그라미 X 세모 어떤 표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계획을 수립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FP가 이번 달에 100콜을 했다고 치면 다음 달엔 적어도 몇 콜을 할 계획이 세워지는 걸까요? 적어도 100콜 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한 달 열심히 하면 다음 달에 계획이 세워지는데 만약에 다음 달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FP는 다음 달에 또 전화할 사람 이름을 적어야겠죠.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매일매일 가망 고객을 작성하는 20명까지 작성하지 않으면요. FP는 매일매일 사람 적는 고민, 어떻게 전화할 거에 대한 고민, 또 다음번에 뭐 할 고민, 계속 그런 고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만나고 나면 그 후에는 갈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FP 스스로 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FP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성 코치님이나 육성 지점장님이 그들을 코칭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는 거죠. 지식은요,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요, 혼자 배우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망 고객 발굴과 TA는 FP 분들이 일반 사람일 때 보험을 하기 전에 자기 삶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하지만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내용이 다를 뿐 많이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코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FP를 10콜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점점 죽어갑니다. 왜? 병사가,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알이 없으면 점점 죽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총알이, FP 핸드폰에는 총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FP들은요, 그 총알을 다 소진하고 그만두는 걸까요? 아니면 소진하지 못하고 만드는 걸까요? 소진하지 못하고 만든 거죠. 그러면 옆에 계신 교관이나 옆에 계신 선배나 옆에 계신 지휘관들은 뻔히 총알이 알면서 못 쓰는 FP를 어떻게 두셔야 맞겠습니까? 그냥 총을 쏴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총알만 갖고 나가는 병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알은요, 죽일 수 있는 총알이 아니라 총탄에 장전할 수 있는 총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 장전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을 다 써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의 그만두는 FP들은 자기 갖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조차 써보지 못하고 그만두고요. 두 번째는요, 이름을 쓰고 그들에게 한 번도 내가 보험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요. 또 보험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보험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 되게 많겠죠.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교육이과에서 시험 보는 거 4, 5일 정도 제가 그 시험 공부하고 시험 통과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끝나고 입과전 교육을 시킬 때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냥 빈 노트 하나 주신 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이름을 그냥 20개씩 쓰게 만드는 겁니다. 가망고의 개념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뭐 선택 후 작성 후 선택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이름을, 핸드폰 연락처를 매일매일 20개씩 쓰게 하는 작업만 열흘에서 보름만 시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FP를 교육시키고 계약을 해야 내가 돈을 벌고 상품을 교육을 시킬수록 FP들은 머릿속에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 계약할 사람을 찾는 쪽으로 머리가 굳어갈 겁니다. 즉 보름도 안 돼서 FP들은요, 머릿속에 가망고객이라는 개념을 엄청난 큰 선입견을 갖고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육을 하시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FP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긴 여러분이 못하시죠. 하지만 명단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FP들을 육성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 킹핀이 뭐냐? FP의 핸드폰에 있는 이름을 못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콜의 시작은 적는 거고요. 10콜의 끝도 적는 겁니다. 10콜의 시작은 가망 고객을 정확하게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0콜의 끝은 전화한 다음에 다음번 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FP들은 결코 10콜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성 센터에서 그 10콜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습득시키고 습관하지 않으면 FP는 지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럼 스스로가 뭐냐? 매일매일 가망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 그 큰 고민을 갖고 영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FP들의 10콜하는 것들은 죽고 사는 거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육성 코치님이랑 뭐 육성 지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들으면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FP한테 가르쳐서 그들의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 하신 분인데,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한 달 동안 하루에 10명씩 전화할 수 있을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만 해보시면, 말씀드렸지만 텐콜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아마 판단해 주실 겁니다. 백홀데이 운영할 때요, 지점장님들이 과연 백홀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FP님들은 왜 이런 교육을 시켜서 날 고생시키냐? 못한다. 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들어와서 다 하시고 가였습니다. 물론 몇 분 특수한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해보고 나면 달라집니다.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은 안 해본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본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걸 가르치면 그들이 해보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망설임을 갖고 어떤 실행으로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콜을 그들에게 시키고 싶으시고 텐콜이 그들의 생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씩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텐코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렸던 강의 방식을 따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상관없고요. 어쨌든 간에 텐코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백홀드에 다룬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로 텐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압축해서 이틀 만에 한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교재나 지금 드린 PPT, 배포용 PPT나 좀 살펴보시고 정말로 FP한테 텐코를 시켰을 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를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이나 다른 기회에 만들 기회가 있으면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